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새우 글로벌, 이 새우 글로벌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줄포 형님들 딱 걸렸다. 목표가 1만 원이라고 얘기를 적어놨잖아요. 왜 목표가를 1만 원이나 보는지, 그 다음에 왜 새우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주포 형님들이 왜 딱 걸렸다라고 얘기하는지 지금 방송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새우 글로벌 보유하신 분에 대한 이 전략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우 글로벌이라고 하면은 저는 너무나도 요즘은 뭐 이상한 애들이 뭐 홍준표 테마주로서 많이 올라가는데, 사실 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홍준표 하면은 새우 글로벌이 대장이지 않았나. 지금까지 이제 홍준표 하면 새우 글로벌이었다라고 좀 봐야 저는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사실 그전에는 뭐 홍준표 씨가 이 뭐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못 따라주다 보니까 홍준표 관련되어 있는 종목, 홍준표 씨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크게 못 올라갔었지만, 그래도 개 중에 홍준표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새우 글로벌이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새우 글로벌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거였죠. 거래 정지. 이제 새우 글로벌이 이제 거래가 정지되면서 주권 매매 거래, 이 감사 보고서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 공시효가 나오면서 거래 정지가 됐다가 이번에 어떻게 되느냐? 자, 이번에 그래서 거래 정지가 됐다가 이제 거래 정지가 풀려요. 풀리면서 좀 가나 싶었더니 이제 여기서 하한가를 두드려맞죠. 지금 이렇게 밀렸는데, 저는 오늘 이 새우 글로벌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 이 종목은 그냥 진짜로 악질이라고 느꼈던 거를 지금 방송을 통해서 좀 표현을 할까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대선, 지금 이 새우 글로벌과 별개로 대선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공략하겠다, 아니면 이 수혜주를 매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못 버티면 사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선 관련된 종목을 매매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한가를 두세 방 두들겨 맞고 나서도 날아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시로 예전에 바른손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바른손이라는 종목이 이제 최근에 또 급등 나왔는데, 보면 어쨌든 이 당시가 2015년도에 15년도인데 보면은 하한가예요. 그러니까 하한가. 계속 하한가 3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가 이제 또 쭉쭉쭉 밀립니다. 쭉쭉쭉 계속 밀려서 이때 최저점을 찍었는데, 이 당시에 최저를 찍었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바른손 같은 경우가 여기 나와 있다시피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됐고요. 동시에 감자가 결정되면서 여기에 따른 이 악재로서 어떻게 되느냐, 하한가를 세 방을 때려받고 좀 반등한가 싶더니 또 하한가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하한가 반등. 이 당시에 마이너스 15% 하한가 제한이 있긴 했었어요. 사실 마이너스 30%로 바뀌고 나서 2연속 하한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 당시 보면 하한가 반등하는 척 하다가 하한가를 때려봤죠. 그래서 이거 참, 얘도 참 악질이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바른손이라는 종목 어쨌든 보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바른손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광폭 행보에 급등해서 2016년도. 자, 보면은 이날 문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다가 진도 횡만 뭐 하면서, 알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그래서 대선 행보 시작하면서 유보택이 급등 나왔다는데, 이 당시에 다른 문 전 대표의 테마주인 바른손은 상한가로 마감했다. 그래서 이날 상한가로 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보면, 자, 이때 이제 하한가로 찍어 누르면서 이 당시 막 개인들 엄청 털어내고 행보를 하더니, 이때부터 둥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2,000원, 평균적으로 2,000에서 놀던 거를 15,000원까지 해서 7배는 끌어올려. 7배. 그러니까 날려버린 거지. 그래서 7배를 끌어올리면서 대선 관련되어 있는 종목, 그러니까 대선 관련된 종목은 이런 식으로 하한가를 두세 방 두들겨 맞고 나서도 다 그 자리에서 5배에서 10배 가까이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단 이제 그만큼 지지율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따라줘야겠죠. 따라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홍준표씨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가 지금 하한가 두드렸고 밀려요. 밀리는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바닥만 다져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세우글로버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예전에도 전고점 찍어주면 반등 나오고 찍어주면 반등 나오고 무너지는 듯 하다가 반등 나오고 무너지는 듯 하다 반등 나오고 무너지는 듯 하다 반등 나오고 이제 또 그럼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중요하게 여기는 2,800원에서 3,000원 선을 지금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자리가 사실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해줄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불안한 자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2,000원대만 크게 안 깬다고 하면 여기서 또 바닥 따지다가 이제 내년까지 쫙쫙쫙 날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이런 거를 진짜 날리냐 안 날리냐를 예상하려면은 우리가 주포가 진짜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나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고 하면 늘 여러 대개는 창구 분석을 해봤는데 참 재밌는 게 자, 창구 분석을 해봤더니 이 거래 재개되고 나서 이 입체 분석이 뜨는 게 NH, 미래, 한국투자, 삼성 이 4개 창구밖에 뜨는 게 없어요. 4개 창구밖에. 그래서 4개 창구밖에 뜨지 않으니까 뭐가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얘네가 샀다 팔았다? 뭔가 근데 샀다 팔았다 하기에도 뭔가 이거 수급도 뭔가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일단은 제가 그래서 9월달 이때죠? 9월달 첫 급등했을 때 어디서 과연 이 급등을 누가 만들었을까를 좀 찾아봤더니 또 이때도 얘네야 삼성이 제일 많이 사고 그 다음에 NH 미래셋 한국투자증권 얘네가 이제 여기서 이 9월 보이죠? 9월 1일부터 9월 30일 여기서 좀 팔아줬어요. 근데 얘도 보면은 무조건 판 게 아니라 샀다 팔았다 보면은 샀다가 팔았다가 얘네는 계속 사주고 해서 이거를 만든 게 삼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최근에도 이제 이때 거래를 돌리는 게 삼성이야. 그래서 보면은 이때 삼성 여기 지금 계속해서 주워 담는 게 삼성입니다. 이때도 산 게 삼성이고 밑에 빠질 때도 주워 담는 게 삼성이고. 그럼 지금 창구 분석을 봤을 때 삼성 창구가 굉장히 이 매집을 주도하는 창구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또 분석을 해봤냐고 하면은 그럼 삼성이 계속 매집을 했냐를 보니까 이 여기 9월부터 이제 이때 거래 정지될 때까지의 창구를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 다 찾아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또 뭔가 좀 재밌어요.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3월, 2월, 1월, 12월, 11월, 10월 아까 9월 거기 있었으니까 9월 거기 있었기 때문에 따로 뭐 안 뽑아드릴 건데 근데 보면은 지금 아까 처음에 이제 100만 주를 삼성이 샀었잖아요. 100만 주 9월에 100만 주 삼성이 사고 50만 주 팔고 다시 좀 7만 주 사고 팔고 그럼 얘네가 지금 결과적으로 100만 주를 거기다 판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또 웃긴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3월이고 2월이고 12월이고 1월이고 11월이고 10월이고 뭐가 똑같냐고 하면 창구가 다 똑같아요. NH, 미래, 한국, 삼성, NH, 미래, 한국, 삼성, 한국, NH.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모든 창구가 9월부터 이제 세우 글로벌이라는 종목의 그 9월부터 거래 정지, 심지어 지금까지의 창구를 보니까 NH, 미래에셋, 한국투자, 삼성밖에 뜨지 않는다고. 삼성밖에. 그래서 이걸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거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뜨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냥 그 생각난 거 몇 개만 뽑았어요. 여러분 저는 삼성전자, 카카오, 삼성전자 같은 거 보면 키움, 이베스트, 하나, KB, 맥쿼리, NH, 뭐 BNK, 신한금융투자, 뭐 그래서 시티그룹, 뭐 등등 많아요. 딴 거 찾아보면 원래 이렇게 창구가 많이 떠야 돼요. 많이 떠야 되는데 이게 너무 소액 산 거는 너무 소액을 산 거는 이렇게 잘 안 뜨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거 뜨는 원리는 나도 잘 몰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뜨는 게 이 얘네 4개밖에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4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놓고 봤더니 이 4개 창구를 제가 다 비교해 봤더니 뭐가 보이냐고 하면은 얘네가 물량을 대놓고 주고받는 거.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은 자 볼게요. 자 9월달 거 볼게요. 자 9월달 거 보면은 얘네가 얼추 비슷해요. 어떤 느낌 비슷하냐고 하면은
자, 얘네가 이제 NH투자증권이 이제 100만 주 살 때 크게 산 게 100만 주니까 일단 9월 달 것만 볼게요. 50만 주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10만 주, 뭐 10만 주, 20만 주, 뭐 얼추 얘네가 50만 주를 던져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창구가 50만 주를 던지고 얘네가 주워 먹고, 얘네가 50만 주를 던지고 주워 먹고, 그 다음에 뭐 보면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안 맞는 부분 제가 다시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얘네도 얼추 던지는 걸 주워 먹어주고, 그래서 얼추 뭐 던지는 걸 주워 먹어주고 하는데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맞는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지만 어쨌든 얼추 30만 주 정도 던진 거 얘네 다 주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뭐냐고 하면은 매매하는 이 흐름을 보면은 매매 새우 글로벌의 매매 이 창구의 흐름이 NH투자증권,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삼성, 이 창구는 뭔가 서로 자전을 돌리는 느낌인 거예요. 느낌. 자전을 돌리는 모습. 그럼 각 다른 창구에서 자전을 돌리는 이유가 뭘까? 제가 늘 얘기했죠. 제가 이제 자전을 돌리는 이유는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간단합니다. 이 자전을 돌린다는 거는 일단 첫 번째,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사고팔고 사고팔면서 거래를 붙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물량을 뽑는 거예요. 물량. 그러니까 주가가 갈 자리에서 찍어 누르고 갈 자리에서 찍어 누르면서 여기서 가야 되는데 무너진다. 그래서 개인들이 뱉겠죠. 개인들이 뱉는 거를 뭐 한다? 사는 거예요. 아니면 또 올려친 척하면 사주고. 그러니까 서로 창구를 돌리면서 이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자전거래를 제일 많이 하죠. 자전거래하는 이유는 사실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할 때. 왜? 내가 올려치면서 찍어 누르고 하면서 이제 주가를 좀 이제 갖고 놀 때, 그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요한 게 이 새우 글로벌이 자전 거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 내액 창구를 통해서.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안 맞는 부분. 안 맞는 부분이 어떻게 안 맞을까? 이걸 보면은 안 맞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제 모든 창구를 다 뒤져봤습니다. 모든 창구 다 뒤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고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나오는 거죠. 보면은 이제 아까 9월 달이죠. 9월 달, 10월 달. 지금 이제 아까 이것도 안 맞아요. 이게 최근에 이제 상장됐을 때, 최근에 거래되게 되고 이것도 보면 안 맞아요. 봐요. 얘가 4만 주 주워 담았는데 얘가 60만 한 이렇게만 해가지고 거의 한 50만 주를 던졌어. 50만 주. 근데 4만 주만 주워 담았다? 말이 안 되지? 또 얘네 보면은 뭐 40만 주 정도 던졌는데 20만 주만 주워 담았다? 이거 말이 안 돼. 그 나머지 물량이 없잖아. 없어가지고 나머지 물량이 어디 숨어있나 찾아봤더니 또 나오는 거야. 뭐가 나오느냐? 자, 유진투자증권, 그 다음에 하나금융투자, 그 다음에 KB증권. 이 세 가지의 창구가 몰래 뭐하고 있었냐고 물량을 주워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까 여기 말했다시피 한 40만 주가 나왔는데 여기서 20만 주, 여기서 한 10몇만 주, 여기서 한 10몇만 주. 거의 이 세 개 창구가 합쳐서 뭐예요? 이 40만 주를 다 먹어준 거예요. 40만 주. 그러니까 뭐 이 당시에도 뭐 거래가 크게 터졌을 때 보면은 얘네가 주워 먹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이 물량을 어디서 샀을까 봤더니 얘네가 팔기도 해. 10만 주씩 뭐 팔았어. 그걸 얘네가 또 주워 먹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이 자전 돌리던 창구, 얘네 4개 창구를 통해 가지고 삼성이 좀 왠지 대장 느낌이 들어요. 삼성 창구 좀 대장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 3개 창구를 자전을 돌리면서 물량을 찍어 누르고 주가 하락을 유도를 시킵니다. 시키면서 삼성 창구로도 크게 주워 먹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숨겨진 뭐예요? 유진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증권, KB증권 창구를 통해서 지금 대놓고 먹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대놓고. 특히나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 9월 달에도 첫 급등 나왔을 때 얘네가 40만 주를 사놓고, 이 40만 주 보면 여기 거래에 나온 게 뱉은 게 없죠. 뭐 사고 팔고 이때도 뭐 그냥 자전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당시에 보면은 이런 사고 팔고가 여기서 또 찔끔찔끔 얘네랑 같이 되겠죠. 아까 뭐 보여줬던 이거 여기서 물량 안 받는 것들 보면은 뭐 30만 주 여기서 30만 주가 되는데 여기 한 4, 50만 주 되는데 받은 물량이 없잖아. 받은 물량이. 그럼 이 당시에 보면은 얘가 이때 먹어주고 여기서 막 사고 팔고 하면서 얘네가 같이 먹어줬다는 거죠. 사실 얘네 같은 경우는 또 물량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긴 한데 얘네는 뭐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이 KB증권 창구나 이 두 개 창구는 사실 많은 물량을 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유진투자증권이 이 당시 급등 때 40만 주 정도를 때려먹고 여기서 뭐 사고 팔고 하고 했을 때 물량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도 뱉은 건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물량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얘네가 이 모습을 보면은 생각해봐. 얘가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서 이렇게 사고 여기서 조금 찔끔 팔고 안 팔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또 산다. 그럼 이거는 내가 봤을 땐 얘네가 작업 주창구가 맞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세우글로벌 또 이 KB증권은 또 수상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거래 정지되는 이날 있죠. 이날 20만 주를 대놓고 주워 담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때 아무것도 아니다. 이때는 뭐 서로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물량 없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20만 주 주워 담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마지막 20만 주 주워 담은 날 여러분 알다시피 하한가가 나요. 하한가에서 20만 주를 주워 담았는데 그게 바로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근데 과연 이 거래 정지를 몰랐을까? 느낌이 거래 정지를 몰랐을까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느낌이 이거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하한가에서 20만 주 주워 먹고 지금 여기서 뭐 급락 나올 때도 계속 주워 먹고, 그럼 지금 이 그림을 그려본 어떤 그림이냐고 하면은 얘네들이 거래 정지가 될 거다라는 것은 예상하고 알고 있던 사실이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하한가에서도 물량을 주워 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재개되면서 물량을 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창구들로 찍어 누르면서 저가에 주워 담는 모습. 왜? 원래 홍준표 대장주였지만 거래 정지가 됐다가 이제 풀렸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목의 수급이 더 몰리지, 이걸 당장에 뭐 홍준표 대장주로서 막 매수를 한다, 그 부분은 좀 어려울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절을 좀 유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관점 봤을 때 세우글로벌은 지금 적어도 여러분들이 직접 다 분석을 해봐요. 직접 다 분석해보면 되겠지만 유진투자증권 플러스 하나금융투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KB증권, 이 세 창구에 물량만 대충 확인해봐도 150만 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물량이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주포 형님들이 작업을 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아까 얘기했던 진짜 뭐 바르소니의 바른손이죠. 바른손처럼 뭐다고요? 하한가 막 날리고 이렇게 행보해가지고 이렇게 날리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어차피 세어글로벌은 안 갈 수가 없는 게 홍준표 씨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홍준표 씨 관련되어 있는 이거랑도 연관이 있어요. 신공항. 그래서 홍준표 보면 TK 통합 신공항, 박정희 공항으로 명명하는데 뭐 얘기하는데 제도약 5대 공약 발표하면서 홍준표 씨 또 이제 공약 중에 하나죠. 공약 중에 하나기 때문에 보면은 대선 주장들 보면은 뭐 5대 공약을 뭐 하면서 공항에 대한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덕도 신공항. 그래서 홍준표 씨 수혜주로서 사실 이게 원래 수혜주지만 이 정책적인 수혜주로도 엮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고, 또 보면은 최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탄력 받았다, 국토부 건립 추진단 마련하면서 이게 지금 계속 탄력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이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세우글로벌은 홍준표 씨 이전에도 뭐냐고 하면은 여기 어디 있죠? 증권가에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 영화금속, 삼보산업, 동방성기, 부산산업, 세우글로벌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가지고 이미 과거부터 원래는 밀양신공항이었어요. 밀양신공항이었는데 밀양신공항에서 갑자기 가덕도로 탈바꿈하더니 지금 가덕도로 또 엮이기도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정책 수혜주로서 어차피 홍준표 전 대장주, 원래 대장주였고, 원래 홍준표 하면 세우글로벌이었지, 세우글로벌이었고, 이제 홍준표 씨의 정책도 신공항, 그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 수혜주로서도 뭐라고요? 세우글로벌이 이슈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뭐 세우글로벌 차트적으로 봤을 때
보면 2015년도에서 16년도 이때 오른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때 2천에 있던 게 12,000까지 대충 6배 올랐어요. 근데 이때 오른 게 왜 오른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 홍준표 씨가 헤드스주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뭐였냐고 하면은 유승민 테마주예요. 2015년도부터 유승민 테마주로 엮이면서 세우글로벌이 뭐 했다고요? 세우글로벌이 고점 이제 6배 정도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홍준표 씨로는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게 아니라 홍준표 씨로서 시세를 제대로 분출한 적이 없어요. 왜? 아까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늘 그 당시에는 뭐예요? 저번 대세나 지난 대세나 보면 아시겠지만 홍준표 씨의 지지율이 늘 뭐예요? 늘 이제 홍준표 씨가 뭐 말이 좀 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좀 비난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수혜주로서 크게 못 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이제 홍준표 씨가 이제 지지율이 엄청 올랐죠. 그래서 홍준표 씨가 지지율이 엄청 오르면서 이 앞으로의 상승 탄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얘기했지만 정말로 이 대선 수혜주에서 이 대장주라는 개념보다는 뭐라 해야 돼? 지지율이 높으면 이제 높은 이제 상위권 후보자들의 종목은 대부분 최소가 5배입니다. 최소 5배.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홍준표 씨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때 홍준표 씨로 올라간 적 없어요. 지금 홍준표 씨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때 때려버려 죽은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서 물량 먹고 돌다가 왠지 이번에 이 8,000원대 돌파하면은 우리 과거 신고점 10,000원대 뚫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10,000원까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로 5배까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얘기하는 거고, 어찌됐든지 저는 세우글로벌이 어쨌든지 관리 종목으로서의 뭐 불안감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알다시피 세우글로벌이 실적은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감사보고서 그것 떴기 때문에 참 어이가 없게 되는데 실적 보면은 적자도 없는 기업입니다. 적자도 없이 이제 보면은 흑자, 영업이 흑자, 뭐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있지만 어차피 매출 내면서 적자는 없었던 기업이고, 이번에 감사보고서 그게 나왔으면 내년에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왠지 내년 대선까지 해가지고 분명히 시세를 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저는 세우글로벌 정말로 10,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더 분석을 해보시면은 좋은 매매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홍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